Now you are listening to the live YTN radio news 여러분께서는 show, 지금 Issue and 고품격 People. 시사 프로그램 You can also 이슈 앤 enjoy our 픽트를 content 듣고 on our 계십니다. YouTube channel. 유튜브 보이는 Stay 라디오에서는 tuned. 채팅으로 의견 나누실 수 있습니다. FM 94.5MHz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자,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토론을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사실 협상도 아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요즘 뉴스를 보면 왜 저렇게 평행선만 달리나 싶을 텐데요. 여야 정치인 모셔서 지금 당면한 현안들 좀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예, 자 두 분 다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시고 또 협상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대한 입장을 맡고 계실 텐데요. 현안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정조사가 여야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 신문 보도에 오랜만에 정치를 보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안과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 입장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불안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서 왜 이렇게 해결이 또다시 막히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거는 박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지금 한 달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된 게 오히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참사 직후에 많은 언론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당연히 사퇴 때는 경질될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문제의 핵심은 이상민 장관만 할 것이냐 아니면 한덕수 총리까지 갈 것이냐 이 범위의 문제였었는데 네네. 지금 오히려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이 순방을 갔다 오다가 격려를 하시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과연 한 달이 지난 동안 이 참사와 관련되어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노하시는 것은 이런 많은 희생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네.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정말 위한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또는 파면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좀 이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더는 의미에서 좀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이제 당내에서는 강력하게 이상민 장관 해임을 지금 꺼내는 건 국조 파기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권 내에서도 저희 당 안에서도 사실은 우호적인 분위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네.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초기 때 국민의 어떤 그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네, 좀 언행을 좀 했고 있었죠. 뭐 해서 당 내에서도 사실은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에 지금 격렬한 어떤 대립 관계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참 어려운 어떤 과정에서 네. 모처럼 이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서 협치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께 좀 여야가 같이 일한다는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는 참 좋은 네. 기회였는데 이 여야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주무부처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꺼냈다는 것은 저는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이 결국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 수사가 볼 수 없는 다양한 어떤 입장에서의 어떤 진상 조사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어떤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국회 차원에서 이런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입법적인 네.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꺼내니까 그럼 국정조사는 왜 하냐 이런 근본적인 어떤 목적성에 좀 의문이 지금 드는 것이죠. 사실 저도
뭐 그게 법적인 책임이든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이든 주무장관으로서 저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네. 이상민 장관도 물론 이제 용어는 적절치 못했습니다만은 뭐 누구는 뭐 폼나게 사표 안 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본인도 어떤 책임의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네.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저는 민주당이 틀렸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국정조사 이전에 먼저 그걸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네. 국정조사 합의를 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또 뒤어서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꺼내니까 저희 당 일부에서는 이건 뒤통수 쳤다 이런 어떤 네. 반발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국정조사의 어떤 목적을 저는 상당히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확대해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 혹은 탄핵까지 이제 아직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기 직전 오늘 결정하시겠습니다만 국정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장관도 국정조사장에 불러내고 절차로 가면 될 텐데 바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 파면 혹은 뭐 탄핵을 꺼낸 게 대통령이라든지 좀 정치적인 타격을 입히게 한 그러니까 뭔가 순서상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어제도 다른 분들이 하셨거든요. 예, 이 국정조사의 목적이 이상민 장관의 어떤 거취를 네네. 그 결정하기 위한 그런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말 그대로 이 10월 29일 이태원 네.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대한 우리 국회 차원의 조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이 국정조사로 먼저 사퇴하거나 해임된다고 해서 달라질 네. 것은 그분이 국정조사에 나오는 그 위치가 현직 장관이냐 아니냐일 뿐이지 네. 그냥 대상일 뿐입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마치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게 면책을 주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보도에 의하면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오히려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면책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은 지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은 오히려 국정조사는 합의된 대로 절차와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그 이전에 이 사건 처음부터 책임을 졌어야 될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부를 위해서도 빨리 물러나거나 경질되는 것이 순서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박상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게 경찰 지금 수사가 지금 국조본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수본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특수본의 어떤 수사가 물론 좀 아쉬운 감은 검찰이 이제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 이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느냐 이런 어떤 부족한 점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찰도 지금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 부분은 법적인 어떤 한계에서 사실은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밝힐 수 없는 부분 정치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행안부 장관인 주무장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이 이걸 국정조사를 통해서 행안부 장관을 면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본질적인 국정조사의 어떤 목적과 법적인 어떤 효력에 비춰서는 저는 틀린 어떤 생각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유가족 고 이재한 배우의 어머니 아버지를 동시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현장 파견된 공무원들이 유가족끼리 가장 서로 위로할 수 있는데 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연락을 서로 못하도록 좀 막은 측면이 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또 하나는 재난안전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한 TF 책임자로 이상민 장관을 임명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너무 이제 책임을 안 지려는 모습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문제는 해결하자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행안부 장관이 안전에 대한 어떤 주무장관으로서 네네. 지금 현직에 있는 한 당연히 이제 TF를 이제 저는 맡아야 되고 그걸 이제 잘하냐 못하냐 또 나중에 문제입니다만은 네. 정부에서도 사실은 발빠르게 서울시 등과 이제 협조를 해서 각 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무원 전담 공무원을 해서 각종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사고 수습에 따른 어떤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걸 지원하고 있을 뿐이지 뭐 그걸 통해서 뭐 희생자 간의 어떤 뭐 연결을 못하도록 한다. 뭐 저는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만은 네. 공직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인 네. 게 결국 그게 문제되면 자기 어떤 신분에 이제 걸리는 어떤 문제인 그렇죠. 것이죠. 국정조사에서도 밝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일부 유가족 단체들이 이제 구성이 돼 네. 있고 한데 뭐 저희 지역구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상을 같이 현장에서 딱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비통한 심정이었는데 지금 유가족 중에 또 상당수는 본인의 어떤 그 실명이라든지 네. 뭐 가족 이런 걸 또 공개되기를 상당히 또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70여 분 정도는 일단 공개를 네네네네. 그래서 현실은 좀 그렇다. 뭐 절대 뭐 이걸 희생 가족 간의 어떤 뭐 조직화를 뭐 공무원이 방해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 네. 이건 뭐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단정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이십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두 분과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원내부대표,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부대표 두 분입니다. 달서갑 김포을이신 거죠. 네. 자, 지금 이 예산안이 사실은 국정조사랑 어느 정도 연결된 상황입니다. 처음에 합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예산안 처리도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짜 엄마 솔로몬 그 사례 왕의 사례 가짜 엄마의 비유를 하면서 민생을 내세우지만 정말 사실은 민생에 관심이 없는 게 정부 여당 아니냐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있고 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오히려 정말 민생 좀 챙겨달라. 왜 이렇게 지금 사사건건 거대 야당이 막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산안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건 박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시고 홍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예산안의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부자 감세 그리고 서민들의 가장 아주 핵심적으로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는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저희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이번 예산안의 기본적인 핵심 골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반대다. 그리고 서민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이번 예산안의 핵심적인 기조로 생각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공공임대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지역 상품권 같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핵심 이슈로 삼아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러면 한편으로 또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들 며칠 전에 우리 한병도 의원이 과감하게 또 수용을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협조할 자세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과연 정말 내년도에 살림살이의 근본이 되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지금 그 예산안에 대해서 참여나 그 심의에 네. 굉장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만 비춰지는 건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의 예산은 철학이 담겨 있고 국정 목표가 담겨 있는 부분인데 발목 좀 잡혀 있다 이런 좀 답답함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도 한병도 의원이라든지 오늘 출연하신 박상혁 의원처럼 참 합리적인 분들도 사실은 이제 많으시죠. 네. 그래서 비록 당이 다르고 약간의 어떤 이념이 이제 다르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 간의 어떤 그 심의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거를 또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 있던 의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이 여당이라고 하지만 115석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 민당이 168석에 절대 어떤 다수당으로서 사실상 지금 모든 의결을 다 지금 현재 그 주도를 하고 있고 다수결로 가면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그런 결정으로 네, 갈 수밖에 없는 단독 어떤 처리가 될 수도 그런 있어요. 어떤 과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의하고 하고 뭐 이런 어떤 과정에 네. 대해서 집권 여당이 마치 이런 예산에 관심이 없다, 가짜 안마다 이런 것은 저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보고 정말 그 여당으로서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혁 의원이 말씀하신 감세 이런 어떤 문제는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종부세가 지금 현재 보면 과거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였습니다. 네. 과거에 30만 대부터 그 대상자가 30만 명대 출발했는데 지금은 113만입니다. 이게 과연 종부세의 어떤 그런 대상 어떤 과표를 올리는 것이 과연 이게 부자 감세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느냐 좀 반문을 하고 싶고 특히 지금 야당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도저히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삭감 내용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인건비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법무부의 이제 인사검증단이라든지 네네. 또 행안부의 또 경찰국. 경찰국 문제라든지 인건비를 지금 다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무총리실에 지금 규제객 추진단이라든지 인건비가 없으면 뭐 조직이 없어지고 일을 하지 못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용산 관련된 것도 용자만 하나도 지금 다 삭감하고 있는데 지금 한명도 의원이 다행히 그렇게 통 크게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설 개보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은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어떤 그것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네네. 삭감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민주당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네. 예를 들면 용산공원이라든지 SIMR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삭감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전 집권 여당이나 지금 의회 압도적 다수당 입장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심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거예요. 말씀을 기회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번에 제가 이제 용산 예산과 같은 경우도 그 심의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데는 협상 과정에서 증액을 동의를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서민 공공주택 관련돼서도 증액을 하자 했었는데 그런 협상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깨더라고요. 지금 용산 관련 예산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이전에 따라서 생겨난 예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즉 원래부터 이것을 국가 공원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에 담고 또 추가적인 계획들에 네. 의해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이런 행정부의 처사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의힘도 함께 그렇게 뭐 인사정보관리단이라든지 경찰국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선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권위가 저런 시행령에 의해서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한번 밝혀두고 싶습니다. 예, 뭔가 또 공통분모가 있어 보이면서도 또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안은 이제 시작 국면이니까요. 진행될 때 저희가 한번 또 각 의원들, 각 부처별로 또 분야별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저희가 홍석천 의원 또 박상혁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